자, 이번 시간에 보실 때는 담보물권의 두 번째 주제,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질권 있잖아요.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빠져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질권은 옛날에 쓰던 거죠. 돈이 필요하면 물건을 들고 가요. 전당포에. 시계를 가지고 가서 맡기고, 시계를 질물로 잡힌다고 그래요. 질물로 잡히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게 뭐예요? 질권입니다. 질권. 그럼 전당포 주인은 뭐를 잡고 있어요? 시계를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질권입니다. 그래, 요즘은 신용카드가 많이 대체를 해서 우리 중개사는 그게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질권은 빠지고 저당권으로 바로 갑니다. 저당권. 자, 그 저당권의 목차를 보세요. 목차가 6가지네요. 맨 처음에 서설이 나와요. 저당권에 뭐부터 나와요? 서설. 저당권의 개요죠. 개요가 쭉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당권의 뭐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 효력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그래 목차가 길어요. 6가지나 붙어 있습니다. 6개 목차가 있죠. 세부 목차. 그 6가지가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저당권 양도. 저당권도 딴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당권 침해당하면 구제 방법이 있어요. 구제수단. 마지막에 저당권 소멸.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저당권을 분석에 들어갑니다. 6개로. 책마다 이제 목차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책마다 크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6가지로. 자, 그럼 저당권이 뭐냐? 거기 그림 있는 거 가지고 해볼게요. 저당권 설정자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서 돈을 꿔요? 은행 가서. 부모한테 가서 꿔달라고 하면 꿔줘, 안 꿔줘? 아, 요즘은 안 꿔줘요. 그죠? 아빠,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야, 돈 뭐 맡겨놨냐? 그죠? 안 꿔주죠? 아빠, 보증 좀 서주죠? 야, 보증을 내가 왜 서? 그죠? 예, 보증도 안 서줍니다. 그죠? 물론 서주는 부모 있어요. 그죠? 예, 어쨌거나 돈이 필요하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 여기 1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돈 1억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을 뭘로 해서? 담보로 잡히는 거. 이걸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 가서 돈을 꿉니다. 1억을 융자를 받습니다. 1억을 융자를 받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쪽이 누구예요? 은행, 저당 잡는 은행, 저당권자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 거기 그림 그려놨어요. 그럼 이 1억을 빌리고, 채무자가 돈 1억을 빌리고,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죠. 토지나 아파트에다가, 토지나 뭐에다가? 건물에다가, 토지나 건물에다가 뭘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을 하고 돈 융자를 받는 거. 이게 저당권입니다. 그럼 이 은행은 이쪽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다 쓰세요. 채무자. 돈 빌리는 사람을 누구? 채무자. 돈 꿔주는 은행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럼 채권자는 일로 돈을 이렇게 융자를 해줘요. 1억을. 그냥 융자자예요? 담보 잡고? 예. 부동산을 뭘로 잡고? 그럼 설정자는 여기다가 뭘 잡혀요? 저당권 설정을 해요. 무슨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설정 계약. 요거 쓰셔야 돼. 요거 쓰셔야 돼. 저당권 설정하기로 뭐를 해요? 계약을 하죠? 계약만 해요? 등기를 해야 돼, 이거? 등기를 해야 돼요. 은행 앞으로 이 토지나 아파트를 저당권 등기를 해놓습니다. 이게 저당권입니다.
됐나요? 네. 그럼 이 은행이 이 토지나 아파트를 저당을 잡아둔 이유는 뭐 하려고 저당을 잡아둔 거예요? 돈을요.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주예요. 1억 융자해 준 걸 뭐라고 그래요?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대차?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 돈을 안 뜯기려고 저당을 잡아둔 거예요. 담보로. 이걸 담보로 잡은 겁니다. 이거를 부동산을. 이 부동산이 바로 뭐냐?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객체. 뭐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 동산은 안 됩니까? 동산? 강아지에다가 저당 잡히는 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등기를 못 하니까. 저당권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꼭 내야 돼요. 근데 강아지는 돌아다니니까 등기를 못 내.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로 써먹는 거는 뭐만 돼요?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만 돼요. 토지하고 건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선박이나 자동차 이런 것도요. 등록을 하니까 돼요. 자동차로 담보도 써먹어 못 써먹어? 자동차. 써먹죠? 예, 자동차도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돼요. 차도 됩니다. 선박도 되고 이런 것도 돼요.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단 동사는 돼야 안 돼요? 동사는 담보로 못 써먹어요. 객체로, 저당권 객체로 못 써먹어요. 등기를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로 써먹는 거는 뭐예요? 부동산. 왜? 뭐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를 못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등기를 못 하는 건 안 되고 등기를 내는 것만 저당권의 객체, 담보로 써먹는 거예요. 담보. 객체. 이게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객체를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요? 담보물이라고 그래요. 담보물로 써먹는 거는 부동산이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은행은요? 은행은 뭘 잡은 거예요?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잡은 거죠? 인질로 잡은 거예요. 인질로. 뭐를 받기 위해서? 1억을 받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럼 은행은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요. 하나는 채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저당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채권하고 저당권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채권 따로, 저당권 따로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토지가 만약에 과수원이다. 이 토지가 뭐다? 과수원이다.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이다. 과수원에다가 뭐 설정할 수 있어요? 과수원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요? 되죠? 과수원에다가 설정한 거죠. 저당권 설정을. 은행하고 설정자하고 뭐를 해가지고요? 계약.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를 하고 뭐를 하면 돼? 은행 앞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설정자는 누구예요? 설정자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설정자입니다. 이거 거꾸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돈 빌리는 사람이 설정한 거예요. 어디다가? 과수원에다가. 그럼 질문 드려요. 과수원은 그러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사용해요? 설정자가 사용해요? 은행이 사용해요? 설정자가 이 과수원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무슨 권? 사용수익권. 사용권. 그 다음에 무슨 권? 수익권. 사용은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설정자가 합니다. 사용하죠? 과수원 아버님이 사용해요. 설정자가 사용해요. 아버님이. 그 다음 뭐 하는 거? 수익. 수익이 뭐예요? 과수원에서 열은 사과. 사과는 누구 걸까? 설정자 거예요. 사과. 사과밭에서 열린 뭐? 사과 수확한 거. 그거 누구 거라고요? 설정자 거예요? 은행 거예요? 설정자 거예요. 설정자 거. 근데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농사 짓는 게 힘들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야야야 내가 농사 못 짓겠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임대를 줬어. 그럼 뭐가 나와 거기서? 임대료. 임대료는 누구 거예요? 그것도?
임대료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 뭐라고 그래요? 과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대 이름은 과실.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과실. 뭐가요? 임대료가. 임대료가 과실이에요. 요걸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 설정자가 먹는 거예요. 그죠? 은행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처분도요. 이 토지를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거. 처분권도 누가 가져요? 처분권 누가 가져 이거? 설정자. 아버님 마음대로요. 아버님 마음대로. 아버님 마음대로입니다. 아버님이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어? 처분. 처분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당 설정한 거. 이 설정한 저 과수원 매각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매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매각해도 돼요. 매각. 세 주는 거 돼야 안 돼요? 세 놔도 됩니다. 세 놔도 돼요. 이걸 매각하는 걸 처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몽땅 누가 가져? 설정자가 갖는 거예요. 이게 설정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사용권, 수익권, 그 다음 무슨 권? 처분권을 몽땅 누가 보유한다? 설정자가 보유를 한다. 저 과수원을.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저당권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저 과수원을? 저당권자가 관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은행은 그냥 등기만 해놓는 거지 관리 아니야. 저 아버님이 저기다 농사를 짓든 패대기를 치든 그죠? 쪽파를 심든 누구 마음이요? 아버님 마음이지. 은행이 와서 가타부타 말하는 게 아니요. 그죠? 예. 그러면 저당권자는 저 과수원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해요? 아니요? 물권은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죠? 그럼 저당권자는 지배를 해요? 아니요?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지배를 하고 있어야지 물권이요. 채권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채권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게 채권이야. 채무자에게 돈 요구하는 거야. 돈 빨리 줘. 채권이죠?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게 채권. 물권은요? 저당권은 뭐라고요? 물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물건. 부동산을 지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지배하는 게 물권이야.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거고? 사용을 해서 지배를 하고, 담보물권은 처분권을 지배를 한다고 그래요. 담보물권은 뭐를 지배를 해요? 처분권을 지배한다. 그래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넣어주면 세련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 부동산에 뭐를 지배해요? 사용권을요. 사용권을 지배를 한다. 뭐를 지배해요? 사용권을 지배한다.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사용가치 또는 사용권을. 전세 살아. 그럼 전세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사용하잖아. 그럼 유치권은요. 부동산에 뭘 지배해요? 처분권을 지배를 해. 뭐를 지배해요? 처분권을 지배를 합니다. 처분권. 그래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자는 돈 안 주면 경매 처분하면 됩니다. 무슨 처분? 경매 처분해버리면 돼요. 돈 안 줘? 안 준다고? 나 경매 쳐버릴 거야. 그럼 저당권자도요. 저당권자도 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융자금을 상환을 안 하면 끝끝내 안 하면 어떻게 해버려? 과수원을 어떻게 해버려요? 담보물을? 경매 처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한다? 경매 처분하면 됩니다. 경매 처분. 아 그래 처분권이 있어.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해? 사용은 누가 하게 둬? 누가 사용을 하게 둬? 설정자가 사용하게 둬. 네가 사용해. 그대 마음대로. 설정자께서 쓰세요. 지지고 볶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돈이나 갚어. 만일에 변제기에 1억의 변제기가 있을 거 아니요. 변제기가 뭐야? 상환기죠. 상환기. 상환기에 변제를 해요. 변제를 못하면 못 갚으면 빚을 못 갚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은행께서는
담보물을 뭐 하는 거예요? 담보물을 무슨 처분? 경매 처분하는 거예요. 경매 처분하는 거.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 저당권은 처분권이 있습니다. 처분권. 질문 드릴게요. 이 과수원이요. 과수원이 시가가 5억입니다. 시가 얼마? 5억. 그죠? 근데 융자를 5억 해줬어. 융자를 얼마 해줬어? 5억을 해줬어. 이빠이 해줬죠? 이빠이 됐으네. 이때 은행은 저 과수원을 뭐라고 그래요?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은행은? 과수원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 네? 보세요. 사용수익 처분은 누가 할 수 있지만 설정자가 할 수 있지만 은행이 무슨 권한에가 있어? 경매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은행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경매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변제기 됐을 때요? 변제기에 못 갚을 때 하는 거예요. 못 갚을 때. 변제기 전에는 못해. 변제기 전에는. 그죠? 왜냐? 변제기까지는 이 채무자가 뭐가 있어?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 같이 해보셔요.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을 누려요. 만기 전에는 내가 이 빚을 안 갚아도 돼. 만기까지는 이거를 천천히 상환해도 된다고. 그걸 무슨 이익이라고 그래요? 기한의 이익을 가져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변제기가 돼야만 경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서? 기한의 이익. 채무자는 무슨 이익을 누린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기한의 이익. 결국 저당권은요, 요걸 쓰셔야 돼요. 요걸 그림 그리시라니까, 요걸. 이게 핵심이에요.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거지. 저 끝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에다. 그럼 저당권자는 융자금을, 이 채무자가 만기까지요. 이게 만기입니다. 이거 못 갚잖아요. 융자금 상환을 못하면 저당권자는 뭐 처분하면 돼요? 담보 잡은 물건을. 무슨 처분? 경매 처분합니다. 뭐 하려고요? 뭐 받으려고? 융자금 상환하려고요. 저 융자금을 그래 어떻게 했어요? 1억을 우선 변제 받는다. 뭐 받는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그래. 우선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1억을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선 변제 받아요?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뭐 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이 저당권자의 핵심은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무주권이에요? 변제기 됐을 때요? 변제기가 돼야 경매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권리? 우선 변제권이 있다. 저당권의 핵심은 경매 처분해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 거다 이거죠.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후순위자가 예컨대 2번 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 누구요? 일반 채권이요. 일반 채권. 얘네들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전세금 1억. 이거 빌려준 돈을 먼저 빼가는 거죠. 여기 후순위자들은 여러 명 있어요. 2번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일반 채권자. 얘네들보다 먼저예요. 됐죠? 예, 이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그때까지 채무자는 무슨 이익을 누린다고요? 기한의 이익을 누립니다. 기한의 이익을. 근데 이 설정자가, 이 아버님이 담보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담보물을 어떻게 했어요? 훼손했다. 담보 물건을 훼손하면 어떻게 돼요? 담보 가치가 있어요? 떨어져?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요. 뭐를 훼손하면? 담보물을 망가뜨리면 기한의 이익을 뺏겨.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자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담보물을 뭐 하는 거예요? 담보물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뭐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만기까지. 저당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경매처분권이 있어. 경매처분해가지고 뭐 하는 권리요?
우선 변제를 받아낸다. 됐나요? 근데 여기에 이 과수원에 부동산에 뭐가 있으면 전세권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이 있었다. 이제 용익물권이.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전세권하고 충돌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누가 빠르냐 이거죠. 뭐가 빠르냐? 등기가 빠른 거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그럼 이게 빠르면, 이 등기가 빠르면 누가 이겨? 저당권이 먼저고, 거꾸로 뭐가 빠르면? 전세권이 빠르면 얘가 이기는 거죠. 이게 용익물권하고 저당권하고 충돌 문제입니다. 그거를 아까 우리가 했어요. 말소 기준 권리. 뭐 찾으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빠르다. 빠르면 얘는 죽어버려. 그죠?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요. 이거보다 얘가 빠르면 앞에가 있으면 얘는 사는 거야. 문제 없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의 큰 흐름을 이걸 가지고 한번 봤어요. 자, 그럼 먼저 특성 보세요. 특성. 담보물권의 성질이 모두 적용된다. 거기에 부종성 동그라미. 부종성이 뭐냐 발표하세요. 부종성. 담보물권의 성질이 모두 적용된다. 특성이야. 특성에 1번. 별 3개 하세요. 별 3개. 부종성이 뭐냐? 채권 1억이죠. 1억.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쉽게 먼저 보세요. 쉽게. 1억이 존재해야만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용자.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 채권이 존재해야만 뭐가 존재해요?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부종성. 쓰세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채권이 존재해야. 뭐가 존재해야? 채권이 존재해야만 뭐가 존재해요?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 채권이 존재하는 게 필수 요건이야. 저 채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채권 없이는 저당권 태어나 안 태어나? 예. 그래서 채권이 주야. 이게 주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 계셔. 그거 아니에요. 뭐가 주예요?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종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뭐의 종이에요? 채권에 딸려 있는 거예요. 딸려 있는 거. 채권 때문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은행은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저당을 잡은 거예요. 과수원을. 그럼 저 채무자가요. 채무자가 도망가도 뭐는 남아있어? 예. 과수원은 남아있잖아. 그럼 채무자가 어떻게 돼요? 동남아 가면, 저 필리핀 가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요? 도망자들 집합수가 거기래요. 그리 많대요. 거기에 막 기소유예되신 분들 있죠? 그죠? 예, 현상수배범. 거기 쫙 있다는데요. 함부로 못 데려온대. 왜 못 데려와요? 이게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못 가는 거죠. 왜요? 무서워서.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제 친구도 거기 돈 받을 게 있대요. 몇 억이 있대요. 거래를 했는데 돈을 안 줘. 야, 돈 받으러 가야지 그랬더니, 야, 내가 미쳤냐, 거기를 목숨 내놓고. 그냥 몇 억 날리면 되지. 이걸 내가 왜 받냐. 가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목숨 내놓고 가자는 거죠. 돈 받으려면. 거기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예. 사람 죽이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 예. 채무자가 그걸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어도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 부동산은 못 데리고 가잖아. 그럼 은행은 뭐 하면 돼요? 얘가 도망가도 채무자가 돈 안 갖고 도망을 쳤다. 잠수 탔다 이거죠? 그게 뭐는 남아있어? 부동산은 담보물은 남아있죠. 왜? 이건 부동산은 정착물이기 때문에 못 가져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은행은? 경매해가지고 돈 회수하면 됩니다. 그죠? 예, 이게 저당권이에요. 뭐는 도망가도? 채무자가 도망가더라도 이거 담보 잡은 걸 이걸 가지고 경매를 하면 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이 봅시다. 이게 저당권. 자, 이때 채권이 존재해야만 뭐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당권이 성립하고. 그러면 거꾸로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성? 부종성이다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당권에서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뭐가? 채권이요. 채권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예요. 이게 주계약이고 이게 종된 계약. 이게 종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저당권이 주다 그러면 큰일 나. 뭐가 주예요? 채권. 돈 받는 거. 은행은 돈 받는 게 목적이지. 이 저당권이 목적이 아니야. 돈 받는 게 목적이다. 돈 받으려고요. 돈 받으려고 저당을 잡은 거예요. 과수원을. 수반성은요. 수반성은 채권과 저당권이 같이 양도하는,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해요? 이전할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부부니까. 이게 부부야. 부부. 수반한다. 부부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요? 채권과 저당권 어떻게 한다? 같이 이전하는 거를 무슨 성이라고 그런다? 수반성이라고 그런다. 수반성. 여기 볼까요? 여기. 을이 채권자이고 저당권자예요. 얘가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융자 얼마 해줬어요? 1억. 그럼 은행은, 국민은행은 채권 1억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과수원. 과수원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있어. 그럼 권리가 몇 개가 있어? 권리가? 2개가 있죠.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2개가 있어. 요거를 을이 여러분한테 넘기려고 그래. 요 저당권을 넘기려고 그래. 그럼 저당권을 여러분한테 넘길 때는 뭐까지 줘야 돼요? 채권도 여러분한테 같이 넘어야 돼요. 그걸 무슨 성?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하고 뭐는 같이 다녀요? 채권하고 저당권은 따로 다녀? 같이 다녀? 이걸 무슨 성? 오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물상대위요. 물상대위에 별표하세요. 물상대위가 아까 뭐였어요? 건물이 불나면 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는 것. 건물이 불나면 어디에? 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물상대위요. 물상대위.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거 목욕탕 불나는 거예요. 목욕탕 불나면 거기에 그 목욕탕에 유치권도 있고 저당권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 유치권과 저당권. 자, 그럼 건물이 싹 불타버렸어요. 그럼 사람들 막 나오죠? 예.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불 구경하고 싸우는 구경이죠. 그죠? 정치 논쟁은요? 답이 없어. 이건 답이. 왜요? 개인적인 견해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죠? 정치 논쟁은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게 답이 아니라 그거는 그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일부죠. 근데 불구경은 재밌어요. 그죠? 예. 그 불이 나서 건물이 타버리면 불싹 건물 없어졌죠?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건물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죠? 거기 보험금 나왔는데 보험금이 10억이나 나왔어. 그럼 유치권자는요, 보험회사한테 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보험금 나한테 주셔라고 못해요. 물상대위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거기다 써도 유치권자는 물상대위를 못한다. 유치권자는 뭐를 못해? 물상대위가 인정 안 된다. 근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가 돼요. 무슨 대위가?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누구한테는?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가 허용돼요? 허용 안 돼요? 허용된다. 요게 저당권하고 결정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럼 사우나 건물이 불나도 은행은 어때? 은행은 망해요? 안 망해? 어디서 찾아가면 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압류 걸면 돼요. 압류 걸어가지고 돈 빼가면 돼요. 근데 유치권자는 어떻게 돼? 유치권자는? 예, 불나면 끝나. 그죠? 예, 그럼 불나면 누구는 불 끄러 쫓아와? 유치권자는 불 끄러 엄청 쫓아와도 열심히 해. 은행은 어떻게 해요? 나든지 말든지. 그죠? 왜? 뭐가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돼. 은행은 물상대위를 써먹을 수 있어. 유치권자는 못 써먹어.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성, 약정담보물권이고요. 약정담보물권은 뭐예요? 계약을 해야 된다. 설정계약이 필요하다 쓰세요. 뭐가 필요해요? 설정계약이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약정담보물권이고, 경매실행에서 우선변제 받는다. 거기 발표하세요. 뭐 할 수 있다? 경매실행에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 이게 저당권의 엑기스다. 엑기스. 저당권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경매 때려가지고요. 경매 쳐가지고 우선변제 받는 거예요. 빌려준 돈. 저당권자의 핵심은 뭐 하는 권리? 경매 천다. 몇 치는 거? 경매 쳐서 뭐 하는 권리? 우선변제 받는 거다. 끝. 이게 저당권의 끝. 세 번째 특성.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점유. 거기다 쓰세요. 담보물 사용이요. 담보물 사용권. 사용이나 점유. 담보물 사용이나 점유는 누가 해요? 설정자가예요? 은행이에요? 설정자가죠. 그래, 은행은요. 은행은, 저당권자인 은행은 점유를 해, 안 해, 이걸? 점유를 안 한다. 별 3개. 거기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별 3개. 점유를 혀요? 안 혀요? 안 해요. 별 3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정자에게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다. 별표. 사용, 수익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무슨 수치요? 거기다 써요. 과실수치권. 무슨 수치권? 과실수치권이 누구에게? 저당권자가 아니라 누구? 설정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 그 다음 2절. 저당권의 성립. 뒤로 넘기세요. 저당권 성립이요. 좋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의 동그라미요. 저당권은 저절로 생겨요. 계약을 해야 돼. 계약 동그라미야. 계약.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럼 뭐가 주계약이야? 주계약. 소비대차 계약이 주계약이죠. 소비대차 거기다 쓰세요. 1억 융자. 1억 융자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 1억 융자 받는 게 소비대차 계약. 의 종된 계약이다. 뭐가 주계약이고요? 소비대차 계약이 주계약이고, 저당권 계약은 무슨 계약? 쓰세요. 옆에다. 그냥 이렇게 씁니다. 빨리. 이렇게 2개만 쓰세요.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어떤 게 주계약이요? 이게 주계약. 이거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이게 주이고 이게 종이다. 쓰세요. 거기다가 소비대차 1억 융자 받는 거. 두 번째, 불요식이며 조건을 붙여도 됩니다. 불요식이요? 요식이요? 불요식. 방식이 필요 없고요. 조건 넣어도 됩니다. 3번 별표. 저당권 설정의 의의는 처분의 의의입니다. 무슨 의의? 처분의 의의이기 때문에 처분권한. 처분권한이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이 필요하다. 저당권 설정 계약은 쓰세요.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이다. 별표 기출문제. 다음 두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다 쓰세요. 동그라미 2개. 당사자는 두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설정자하고. 설정자하고 누구? 저당권자. 두 사람 동그라미하고 쓰세요. 설정자와 저당권자 두 사람이다.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하죠. 계약. 설정 계약을 합니다. 융자 얼마 해줄 거예요? 1억이요. 담보는 있으세요, 고객님? 없는데요? 없으면 보증인이라도 세우세요. 보증인이라도. 그죠? 그거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 이때 설정자는 채무자입니다. 설정자는 누가 돼요?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 보통은 채무자입니다. 보통은. 그림을 그리세요. 이 그림. 이 그림 중요한 그림이에요.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영래 씨가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어. 담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워. 누구를 세워?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워. 아버지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아파트를 담보로 주는 거. 아파트를 담보 잡힌 사람. 담보 제공하는 사람. 담보 제공자. 그럼 돈은 누가 빌려요? 돈 융자는 누가 받아? 융자는? 설정자가 받는 거예요. 여기요. 채무자가 받는 거예요. 채무자가 받는 거예요. 심형래가 받는데 보증은 누가 서? 아버지가. 아버지나 형제가. 그 아버지나 형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보증인? 거기다 하세요. 착한 우리 물상보증인. 그죠? 보통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래서 덤탱이 쓰는 거예요. 사업 안 되면. 그죠? 사업 안 되면. 제가 아는 분도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저 대기업에다가 이거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을 해요. 현대하고 기아에다가. 근데 사업을 하다가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국내도 하고 국외도 수출돼요. 근데 돈이 딸리니까 돈을 누구 걸 끌어왔느냐면 막내 누나 걸 끌어와서 막내 누나 걸. 근데 하필이면 그 막내 누나가 이혼을 했네. 남편이 계속 주사하고 폭행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혼을 했네. 그 막내 누나가 보증 쓴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죠. 근데 사업이요. 중국에서 거래처가 틀어버렸어, 거래를. 예. 그럼 누가 망해요? 망하죠, 맞았어요. 누나는 뭐 서가지고 망하고, 누나는? 뭐 해가지고요? 담보 제공했죠, 담보 제공. 우리 누나, 그 누나를 무슨 보증이라고 그래요? 누나는 담보 섰다가 담보 잡힌 거 다 날라가죠? 거래한 사람은요? 채무자는 돈 거래한 거 망하죠. 양쪽 다 망하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보증인입니다. 무슨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누가 빌리고? 채무자. 이 사람이 돈은 빌린 거예요. 채무자는 얘가 빌리고, 담보는 누가 잡히고? 보증인이 담보 잡힌 거. 이게 물상보증이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는 사람은 보통은 누가요? 보통은 채무자가 하는데 가끔씩 채무자가 아니라 누가 해요? 보증인이 설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보증인이. 그 보증서 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물상보증이라고 그런다. 그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적어도 나한테 보증서 줄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사람이 없으면 잘못 살았다는 거지. 그죠? 배우자 빼고,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누구 빼고? 배우자 빼고 보증인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난타 공연 하죠, 난타 공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송승환 씨가 만들었죠. 그분이 난타 공연을 만들었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공연장하고 돈이. 근데 이분은 예술을 하는 분이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증 쓰고 돈 좀 융통해달라고 쫓아갔어요. 누구한테? 고등학교 동창한테. 근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 누구셨느냐면 은행 지점장이셨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이 거래 관계를 알아. 그죠? 송승환이가 망하면 누구도 망해. 자기도 망해. 자기 보증서 준 자기도. 그런데 그 친구가요. 은행 지점장인 친구가 뭐라고요?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요? 야, 네가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10억 보증 서줄게. 그냥 딱 보증을 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이분이 있었던 거죠. 누가요? 물상보증인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난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보통은 따지죠. 야, 그거 거래가 어떻게 되고 이거 다 따지죠. 근데 이분은요. 더더군다나 금융권에 계셨는데 한마디 묻지도 않고 바로 빌려줬다는 얘기죠. 실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비화가 아니고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가공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보증인도 됩니다. 보증인. 그 다음 저당권자는 채권자하고 일치해야 돼요. 채권자가 누구요? 은행. 원칙구돼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주체를 뭐 할 수 없다? 달리할 수 없다. 이거 달라지면 안 돼요. 달라지면.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나중에 보고 예외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 객체. 3번 객체별평. 객체별평.
저당권은 어디다 설정해요? 담보를 써먹는 게 뭐였어요? 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객체입니다. 객체 옆에다 쓰세요. 담보물. 담보물을 객체라고 그래요. 담보를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전부는 돼도 일부는 안 돼. 일부에 별표하세요. 일부. 일부에는 왜 안 돼? 일물 일권주의에 반한다. 쓰세요. 뭐에 반해요?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된다. 과수원 일부에다는 안 돼. 아파트 일부에다는 설정해 못해. 못해요. 하려면 분할을 해야죠. 분할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 전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쌍괄호 2번. 지상권이나 전세권.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 설정됩니다. 어디다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다가 저당 설정해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무슨 자금? 전세자금 대출이고요. 전세권에다 뭐 하는 거예요? 융자 받는 거예요. 전세권 가지고 융자 받는 게 저당권 설정이에요. 별표. 지상권도 되고 전세권 두 가지 다 돼요. 지상권, 전세권 두 가지 다 돼요. 세 번째, 임목 등기요. 무슨 등기요? 임목 등기에도 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 수목의 집단은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 설정을 못합니다. 뭐를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이 뭐예요? 울타리 표시하는 거. 무슨 표시요? 명인 방법에 쓰세요. 울타리 표시. 울타리 표시하는 거를 무슨 방법? 명인 방법. 그 수목에는 저당을 설정 못해. 왜요? 등기를 칠 수 없어요. 등기를. 그건 울타리를 표시한 거지 등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산에 여기 보세요. 산에. 산에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울타리 표시하고 그죠? 입산 금지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명인 방법이야. 그건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명인 방법을 한 거야. 이거는 엉성하잖아. 엉성하지. 그죠? 그래 그거에다는 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를 써먹는 거는 부동산이나 등기가 되는 것만 돼요. 뭐만 되는 거? 등기가 돼야 돼. 등기가.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4번하고 쓰세요. 4번하고 쓰세요. 쌍괄호 4번. 동사는 저당 설정 못한다. 동사는 왜 못해요? 뭐를 못해서? 등기를 못 치니까. 다음 4번 저당권은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 유치권에는 점유 써보세요. 옆에다. 유치권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점유가 필요하고 저당권은 등기가 필요해요. 유치권에서는 점유가 필수 요건인데 저당권에서는 뭐가? 등기가 필수 요건입니다. 이게 틀려요. 그 등기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봅시다. 다음 피담보채권 5번이요. 무슨 채권? 피담보채권. 자, 피담보채권 이거예요. 융자를 얼마에 줬어? 은행이요. 은행이 저 갑한테 얼마 빌려줬어요? 1억을 융자해 줬죠? 이 1억을 무슨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 1억을 무슨 채권? 피담보채권. 이거는 과수원은 담보물. 담보물. 융자금 1억 쓰세요. 융자금 1억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융자금 1억.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피담보채권이 얼마예요? 보세요. 고개 들어보실까요? 제가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 2대를 수리를 맡겼어요. 제네시스를 맡겼더니 수리비 얼마 나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100만 원이래요. 그랜저는요. 수리비 50만 원이에요. 오케이요? 그죠? 그럼 카센터는 유치권 2개가 있어. 그랜저하고 뭐에 대해서? 제네시스. 유치권 있죠? 그럼 제가 차 주인이 그 차를 찾아오려면 뭐를 갚아야 돼요? 수리비 갚아야죠. 그럼 그랜저에 대한 피담보 채권 얼마야? 50만 원이고 50만 원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그 제네시스에 대한 피담보 채권 얼마? 100만 원. 그게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내가 제네시스를 찾아오려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피담보 채권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만 그거를 찾아올 수 있어.
그죠? 예, 그게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저당권 설정자 값이 저 저당권 이걸 없애려면 과수원에 있는 이 저당권을 없애려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을 갚아야만 저게 없어져. 그죠? 근데 이 피담보 채권이 꼭 1억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와요?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 그럼 이자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오케이요? 따라서 이 피담보 채권은 원금만 해요? 이자까지요? 이자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거기 피담보 채권의 첫 번째 보세요. 보통은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별표. 보통은 무슨 채권?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2번 보세요. 설정 당시에 비금전 채권, 밑줄 보세요. 무슨 채권? 비금전 채권이나 실행 시에 금전 채권으로 되면 가능하다. 이게 뭐냐? 설정 당시에 비금전 채권의 밑줄 보세요. 비금전 채권의 밑줄. 사례하고 써보세요. 사례. 예. 여기 보세요.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가수 B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죠? 가수 B가 있었어요. 걔가 미국에서 공연하기로 계약을 했어. 뭘 하기로? 미국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하기로 해놓고 안 했어요. 뻥 끊었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B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뭐를 하기로 했다가?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뻥 끊었죠. 계약 불이행한 거예요. 계약 불이행. 그럼 피해는 누가 입어? 미국에 있는 기획사가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공연하기로 준비를 해놨다가 뻥 끊으니까. 그럼 걔네들이 피해를 입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걔네들이 피해를 안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을 해놓고 B하고 공연 계약을 해놓고 그죠? 며칠 날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한다. 계약하죠? 그리고 거기다 계약서에다 넣으면 돼요. 뭐라고 넣으면 돼요?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죠?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한다.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기로 해요? 보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준다. 50억을. 그죠? 50억을 해주기로 계약을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담보를 요구하면 돼요. B한테. 뭐를 요구해요? 야, 니네 소속사가 보증서. 그러면 내가 너랑 계약할 수 있어. 거래할 수 있어. 거래. 그전에는 너 못 믿겠어. 그죠? 그럼 보세요. 그쪽 미국에 있는 기획사하고 B하고 맨 처음에 계약은 뭐예요? 맨 처음에 계약은 돈 거래한 거예요? 공연 계약이야? 거기다 쓰세요. 공연 계약을 했다가 계약 불이행 시에는 뭘로 바뀌어요? 그 계약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질된다. 뭘로 변질돼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5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그러면 담보 잡고 거래하면 돼요. 담보 잡아가지고 거래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거기다 2번, 쌍괄호 2번을 읽어볼게요. 설정 당시에는 무슨 채권이에요? 비금전. 왜 비금전이에요? 돈 거래한 거예요? 공연 거래했어? 공연 거래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어? 금전 채권으로 돼.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예, 됩니다. 그 다음 쌍괄호 4번 보세요. 쌍괄호 4번. 불특정. 밑줄 보세요. 특정이요? 불특정이요? 불특정,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 증감 변동하는 채권의 밑줄이요? 거기다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근저당. 근저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하시죠? 마이너스 통장처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 써보세요. 한도액을 정해놓고 한도액을 1억으로 해놓고 한도액을 1억으로 해놓고 어떻게 해요?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걸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수시로 뭐를 넣었다 뺐다 해요? 넣었다 뺐다 할 때 넣었다 뺐다가 뭐예요? 돈을 입출금을 하는 거죠?
그럼 입출금을 넣었다 뺐다 한다는 말은 뭐야? 채권액이요. 채권액이 고정돼 있어요. 증가변동에. 채권액이 들쑥날쑥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죠? 그걸 무슨 저당이라고 그래요? 근저당이라고 그래. 근저당. 그래서 근저당은 채권이 고정돼 있어요. 증가변동에. 들쑥날쑥해. 들쑥날쑥. 그죠? 근저당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 자, 성립에서는 두 가지 볼게요. 저당권 성립 볼게요.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소비대차가 주고 이거는 종이다. 이때 저당권 설정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설정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두 사람이다. 누구하고 누구? 보통은 집주인이에요. 땅 주인이나 집주인이 하죠. 걔가 채무자야. 근데 내가 담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인 세우지. 누구 세워? 보증인 세워. 걔가 무슨 보증인? 돈은 내가 꾸고 보증은 아버지가 서. 친구가. 그 다음 객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객체. 객체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만이다. 동산에다 못 써먹는다. 그죠? 그 다음 채권이 있어야죠. 채권. 이걸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은 보통은 금전인데 금전만 돼요? 비금전도 돼요? 비금전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 채권에 보면 피담보 채권이 아까 1억이라고 그랬어요. 융자받은 거 1억. 근데 원금만 들어가요. 거기에 이자가 붙어. 이자의 별도. 이자가 등기되면 무제한 붙어요. 복리로 붙어. 거기다 쓰세요. 무제한이다. 등기되면 무제한. 계속 불어나죠? 그래. 원금보다 뭐가 커져? 이자가 더 커져. 이게 이거야. 이거. 계속 불어나요. 그리고 원금 1억인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2, 3억 대 2, 3억. 왜?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섭죠. 그 다음 수수료를 뭐라고 그래요? 실행비용. 실행비용. 그 다음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요? 1년분 별표. 지연이자는 1년분만 제한됩니다. 그럼 볼게요. 자, 은행이 융자 1억 해줬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융자금 1억. 융자금 얼마? 1억. 써보세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이, 여기 써보셔야지. 거기다 써보시라니까. 융자 1억 플러스 쓰세요. 이자. 그 다음에 또 수수료 붙죠? 수수료. 그 다음에 뭐 붙어요? 지연이자부터. 이거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 피담보 채권이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융자, 이자, 지연이자, 수수료. 질문 드릴까요? 아주 쉬운 거. 그럼 저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죠? 이거 저당권을 없애요? 이 과수원에 있는 저당권 없애요. 성가신 이 저당권 없애려면 얼마 갚아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죠? 융자금 플러스 알파. 이걸 갚아야지 이걸 없애요. 거꾸로. 은행은요. 은행은 이 과수원 경매하면 얼마 빼가 돈? 이걸 빼가는 거예요. 은행은. 은행은 이걸 빼가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갚아야 돼. 이게 피담보 채권이야. 그죠? 얘 입장에서는 이게 빚이고 이게 빚이고 얘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채권이지. 서로 상반되죠? 얘는 채권, 쟤는 채무죠. 그죠? 얘 입장에서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피담보 채무. 얘는 얘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권. 됐죠? 예, 피담보 채무, 피담보 채권 똑같은 거지 뭐. 엎어치나 뒤집으나.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원본만 해요? 이자까지요? 이자까지 집어넣는다는 거 기억합시다. 근데 저당물 보존비용에 밑줄 그세요. 보존비용. 보존비용은 저당권자가 물건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관리를 누가 해요? 과수원 관리를? 설정자가 하죠. 그래, 보존비용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시험에 잘 나와. 다른 시험에도. 다음 목적물의 효력. 목적물의 효력 범위 별 3개. 자, 358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 여기 무조건 나와. 저당권의 효력은 1번 보세요. 담보물과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담보물 동그라미요. 두 번째는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과 어디?
종물. 부합물하고 종물의 왕동그라미요. 부합물 그리고 어디? 종물에 미친다. 무슨 효력이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 동그라미. 그 옆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과수원을 뭐 잡았어요? 저당 잡히면. 과수원에 뭘 잡히면? 써보세요. 거기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과수원에 미치죠? 과수원과 그 다음 과수원에 딸려있는 거. 딸려있는 게 뭐예요? 부합물. 또 뭐? 부합물과 뭐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과수원에 저당을 잡히면 저당권의 힘은, 저당권의 힘을 효력이라고 그래. 힘. 저당권의 파워는 과수원에만 미쳐요? 부합물에도요? 부합물과 그 다음 어디? 종물에 미친다는 거예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게 법에 있어. 법에. 민법 358조에. 부합물은 뭐고 종물은 뭐예요? 과수원의 심은 수목이죠. 과수원의 심은 뭐?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바로 뭐예요? 부합물입니다. 부합물이고. 사과나무, 과수원에 심은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저 아버님이 사과나무를요, 1000그루를 심었어. 1000그루를 3억 들여서. 언제 심었어요? 설정 전에. 저당권 설정 전에. 설정 전에 1000그루. 또 하나는요, 설정 후에. 저당권 뭐하고? 설정 후에 2000그루 또 사다 심었어. 어쩌는 거야, 이거 어쩌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에 1000그루에만 미쳐요? 설정 후에도 미쳐? 네? 거기 부합물이요. 부합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합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설정 전이라고 써 있죠? 부합물 앞에 설정 전 부합물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에이, 다시 봅시다. 2번에 쌍괄호 1번이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그럼 부합물 앞에 잘 보세요. 백지로 돼 있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설정 전 부합물이라고 써 있죠? 설정 전 부합물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설정 전후 다 된다는 거예요. 부합물 앞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 뭐가 빠져요? 생략돼 있다? 설정 전이든 설정 후든 모두 미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 말이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법조문은 그냥 보면 안 돼요. 왜요? 민법은 이 법조문을요, 분석하고 뜯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그래,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왜요? 아무 소용없어, 그거. 어느 합격생 수기, 뭐라고 돼 있어요? 되든 말든 그냥 민법책아. 몰라도 책 읽는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도움 안 돼.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강의 듣는 게 훨씬 나아, 듣는 게. 법은 그냥 소설책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예, 듣는 게 빨라요. 듣고 가는 게 훨씬 빨라. 왜? 그 상태로 읽어도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면 볼까요? 이게 이 뜻이에요. 과수원에다가 저당 잡혔죠? 융자 1억 받고 저당 잡혔어요. 그죠? 못 갚으면, 융자금 상환 못하면, 피담보 채권 못 갚았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은행은? 뭐를 경매해? 과수원을 뭐 처분해요? 이게 담보물이라고. 이게 담보물. 이걸 저당 잡은 거죠? 그럼 저당권자는 어떤 거 경매 처분해? 과수원을 경매 치죠. 그럼 과수원, 경매 받은 사람은 그 과수원을 여러분이 경매 받았어. 그죠? 갔더니 과수원 위에 뭐가 있어?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 이거 누구 거라고? 이 나무가 누구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 그거. 그럼 저 과수원 설정자 거예요? 경락인 거야? 아, 이게 그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 판가름 하는 게 이거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 그럼 이게 부합물이 아니야, 이게. 부합물이니까 경락인이 가져가는 거죠, 사과나무를.
됐죠? 이제 분쟁 해결했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저당권의 효력은 뭐에 미친다? 그 부합물이 뭐예요? 설정 전이에요? 설정 후예요? 다 이거. 다다. 그 다음 종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종물에도 미쳐. 부합물과 뭐에? 종물. 예컨대 주유소에 있는 거, 주유소에 딸려 있는 주유기. 주유소에 있는 뭐? 주유기가 종물입니다. 횟집에 있는 수족관. 어디에 있는 거? 횟집에 있는 뭐? 수족관. 이것도 종물입니다. 종물. 이것도 설정 전이요? 설정 후요? 전이든 설정 후든 다 돼요. 다 돼요.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아요. 설정 전, 설정 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아파트요. 내가 사는 어디에다가? 아파트에 저당 잡히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그 효력은 아파트에 종물이 뭐가 있을까요? 종물이? 대지요.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권. 대지 사용권이 바로 종물입니다. 무슨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아파트의 종물이야. 종물.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저당 잡혔는데 빚 못 갚았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아파트 경매치죠? 아파트 경매치면 효력은 아파트에만 미쳐요? 대지에도? 왜? 이게 뭐라서? 아파트에 뭐라서? 종물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게 경매 가면 이것도 경매로 같이 넘어가. 그걸 무슨 이론이라고 그래요? 종물이론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어디에 미쳐? 종물에 미친다. 꼭 기억합시다. 근데 쌍괄호 2번을 보세요. 쌍괄호 2번에다가 쓰세요. 요주의. 비상등 켜세요. 비상등. 지금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려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사고 나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특약으로, 동그라미야. 특약으로.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을 뭐 하는 거? 배제하는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게 또 뭔 소리요, 이게. 여지껏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여지껏.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고 그랬어요?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야, 예외. 뭐를 넣으면? 특약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특약을 넣어? 우리 아버님이 민법 공부했어요. 민법 공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님하고 은행하고 계약을 해. 뭐라고 그래? 땅, 과수원에는 효력이 미쳐. 그죠? 담보 잡히니까 이거 효력 미쳐. 그런데 내가 뭐 한 거? 과일나무는 효력이 안 미친다. 라고 은행하고 어떻게 하면 은행하고? 특약으로 계약을 하면 그때는 효력이 안 미쳐버려. 그죠? 그럼 이제 그 특약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가 틀려요? 특약을 안 넣어버리면 어떻게? 안 넣어버리면 부합물과 종물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 경락인에게 뺏겨. 이게 경락인에게 뺏겨버려. 이게. 그죠? 그럼 아버님이 이거 심느라고 돈을 들였잖아. 그죠? 다 경락인한테 뺏겨버려. 근데 뭐를 넣어버리면 안 뺏겨? 특약. 요 특약을 넣으면 몇 천 그루를? 3천 그루를 아버님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 공부의 힘이죠. 공부의 힘.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뺏겨요. 그냥 경락인한테 다 뺏겨버려. 그죠? 거기다 쓰세요. 안 뺏기려면 쓰세요. 부합물을 안 뺏기려면 부합물을 경락인한테 안 뺏기는 방법. 부합물을 경락인한테 안 뺏기는 방법. 안 뺏기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특약을 넣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3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3년 연속 스트레이트로. 그죠? 왜? 공부의 힘입니다. 공부의 힘. 되셨지요? 예. 거기까지. 쉬었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